네, 반갑습니다. 네, 김명식 원장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20명 정도 하려고, 그래도 혹시 갑자기 노쇼라든가 일정 생겨서 못 오신 분들이 있어서 30명을 받았는데 너무 노쇼를 안 하시고 오셨네. 그 뒤에 보여요? 괜찮아요? 예. 오늘 그 주제가 제가 상린이 쪽 타켓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시는 우리 고수분들이 많이 계시네, 여기에. 나중에 이 고수분들, 오늘 제가 그 재능 기부를 하지만, 혹시라도 자기 분야에서 자신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런 강연 기회를 잡아 드릴 테니까 한번 지원하셔도 됩니다. 그냥 분야가 부동산 아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디든 내가 자신 있는 거 있으면, 다르면 지식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간단히 저를 소개해 드리면, 저는 지금 나이가 제가 71년생이에요. 그래서 쉬운 5이죠. 많죠. 그게 안 보여요? 우리 아이가 많아요. 저희는 애가 4이에요. 아들 3에 딸 하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애국자죠, 애국자. 우리 아들이 지금 아까 인포메 있던 친구 아들인데, 키가 크죠. 98이잖아요. 키가 198이에요. 예, 근데 그놈이 30일에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고3 때 공부를 하도 안 해서 제가 중개사 지금 따게 시켰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부동산 쪽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세종 방문각을 제가 12월 중순에 갑자기 사실은 오픈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이제 갑자기 이제 모으는 중이고, 사실은 제가 학원을 하게 된 계기는 여기가 지금 재테크 강의고, 맞은편에 보면 이제 우리 오전에 공인중개사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보다는 그 매출 비중을 공인중개사 2, 그다음에 우리 재테크 쪽 8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시장에 이제 우리 대전, 세종, 뭐 공주, 청주 주변 중부권에 사실 우리 중개사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강남에서 강의를 하지만 굳이 서울 안 가도 가능하게끔 지금 교수진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아마도 점점 좋은 강의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저희 방문각이 나성동에 있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료로 이제 재능 기부를 많이 하고자 좋은 기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매달 2월달, 3월달에도 좀 계획된 강의들이 3-4개 있거든요. 또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또 오셔서 좋은 인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동산도 전 하고 있고,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서울시, 우리 중개사도 많이 계시는데 2년마다 그 법정교육 연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서울시 제가 그 한 8개, 9개 구 연수교육 교수를 막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작년에 제가 또 우리 공매 전문가로 캠코에 선정이 돼가지고 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얘가 뭐 같아요? 제가 오늘 이게 사실 레벨을 여기다 맞춘 건데 뭘로 보여요? 베이비죠, 베이비. 이 베이비가 우리 상린이라고, 상린이? 상가 플러스 어린이. 우리 브린이는 아시잖아요, 브린이. 상린이 타켓으로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고수분들이 계시니까 같은 커리라도 약간 레벨업해서 좀 강의를 좀 해드리는 쪽을 할 거고, 오늘 상린이한테 사실은 돈 냄새를 좀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사실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진짜 짧거든요. 짧지만 이 한 2시간 안 되는 시간 동안 혹시라도 투자 쪽에 좀 자신감을 좀 얻었으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서도 아마도 투자하신 분 꽤 되시는 것 같은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겁 없이 덤볐다가 많이 다쳤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앞으로 또 반복되지 않게끔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박 상가 투자라면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어떤 게 상가 투자가? 첫 번째가 이런 거죠. 우리 월세 목적으로 하죠. 저도 부동산을 하다 보면 가끔 상담하면 연세가 있으신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투자 목적이 시세 차익보다는 내가 이제 다달이 받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 뭔가 연금 형식으로 받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쪽에 투자하고 상가에 많이 물렸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가장 많은 케이스이고, 그 대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강남에 강의할 때 보면 한참 재작년 꼬마 빌딩 막 유행했잖아요. 그때 대부분 한 방을 노리시더라고. 내가 50억에 사가지고
1년 뒤에 100억을 만들겠다. 그 됐잖아요. 그때는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법인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수익형이나 시세 차익이 있고, 또 하나 케이스, 제가 좀 좋아하는 케이스인데 직접 상가를 사서 거기다 제가 매장을 까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도 세종에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직접 투자하는 방향.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케이스겠죠, 일반인들이. 근데 욕심이 많아서 우리 상담하다 보면 오시는 고객들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노리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노려요. 욕심이 너무 많죠. 근데 매달 월세 수익 뭐 5% 이상으로 받다가 어떤 고객을 운 좋게 만나면 내가 5억에 샀다가 10억에 팔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중개사는 계시지만 요런 상가 있습니까? 있으면 내가 찍지. 그렇죠? 굳이 중개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꿈들. 그리고 최근에 마찬가지로 직접 내 사옥을 쓰다가 마찬가지 케이스로 이제 좋은 손님 나오면 대파는 식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도 보지만 쉽지 않아요. 이런 케이스들이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운 좋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쉽지는 않은 케이스고. 자,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할 때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최소한 요 정도 두 가지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상가 투자 기본 지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제가 상가 투자 강의를 강남에서 했을 때 커리가 제가 32시간이거든요. 가장 기본 커리가. 그러니까 기초 중에 기초가. 그런 정도 개념이고, 또 하나 두 번째 보면 여기 PR 상가만 투자 안 해도 상가집 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중개사분 아실 거예요. 세종시 특히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 상가 투자해가지고 거의 90%는 물렸죠. 그렇죠? 물렸는데 물릴 때 제가 오늘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릴 건데 그것만 알아서도 아마 투자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개념이니까 일단 PR 상가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내용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그 교환 드린 것처럼 그 10가지 제목 정도만 내가 알았어도 상가에 아마 반 정도는 덜 물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중개사분들 계시면 나중에 내가 고객 상담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상담해 주시면, 물론 뭐 중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너무 상가집 되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해서 기본 지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가 투자하려면 내가 일단 투자 전에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취득했을 때 또 뭐 있어? 우리 양도할 때. 여기 보면 또 우리 보유할 때가 있는데 보유할 때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취득하기 전에, 취득했을 때, 양도할 때 내가 어떻게 탈출할 건가,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32시간 커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내용이 많죠. 뭐 상인법도 기본,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만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중개사분도 사실은 정확한 팩트를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또 역으로 더 잘 아시는 법인 우리 대표님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 혹시 중개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위법 접점문이 22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우리가 또 시행령 있고 시행 규칙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판례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위법만 정확히 알고서 우리 주변의 고객들한테 좀 상담해 주셔도 아마 좀 전문가구나 그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많죠. 자,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 내용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상가 부가가치세 부분인데 혹시라도 내가 커리 하다가 언급할 때 있으면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특히 우리의 포괄 양도 양수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이런 뭐 세무사님도 많이 하겠지만 실제 우리 중개사분들이나 투자하신 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투자할 때 실수를 안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 탈출이죠. 엑시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세금적인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강남에 강의 몇 년 전 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내가 5억에 샀는데 누가 15억에 팔라고 하면 자기가 10억을 번지 알아요. 아니죠. 그거는 세 전이잖아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개인이면 10억이면 49.5% 구간이죠. 반이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활용해서 19.9%구나 그런 식으로 좀 절세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확히는 양도소득세 부분까지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나한테 남는 게 얼마구나 알죠.
단순하게 양도 차익이 아니라 세금 다 줄 거 주고 얼마 남는지. 그리고 또 깊게 들어가면 보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유할 때도 우리 재산세나 어차피 상가 종부세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보유할 때 우리가 또 상가를 삼으로써 추가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건강보험료 되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상가 우리 일반 임대차 내면 바로 우리 지역으로 뚝 떨어져 버리죠. 그럼 일단 그 보험료에 대한 추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안 따져요. 근데 그게 또 사실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가는 대려 비워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혹시 공실이면 어설프게 월세 5, 60 받아가지고 내가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져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항상 투자는 세 전이 아니고 세 후로 진짜 내 손에 얼마 남냐를 좀 따지시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죠, 공부할 게. 그렇죠? 상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볼게요. 이건 제가 오늘 세종시라서 세종시에 보이는 상가 위주로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질문들을 여기 보면 근생에서 우리 단지대 상가하고 구분 상가 있죠. 가장 우리 신도시에서 투자 많이 하고 많이 물리는 케이스에서 좀 주의할 점 위주로 제가 쟁점 10개를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아셨어도 아마 투자를 안 했을 걸 이런 생각이 드신 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 지식 한번 볼게요. 아파트나 상가가 있어요. 이제 한참 아파트 투자에서 재미를 많이 봤어. 근데 상가로 갈아탈 때 아파트처럼 똑같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쉽게. 근데 상가는 정말 어렵습니다. 상권과 입지. 저도 지금 사실 어렵거든요. 이 좁은 세종시 육생활권에서도 상권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측 못하면 바로 오늘 월세 받던 게 다음에 임차인 때 공시를 못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일단 간단 지식을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파트 주택 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취득할 때부터 보유할 때, 양도할 때 항상 우리 중과가 되죠. 세금이. 그렇죠? 다주택 같은 경우. 그리고 대출 자체가 다주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받기 쉽지 않죠. 그런 반면에 상가 투자로 한참 돌아설 때는 뭐냐면 상가는 일단은 내가 1개든 10개든 100개든 간에 취득세가 4.6% 똑같아요. 동일세율이 동일세율. 그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에 상가가 해당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택처럼 없어요. 중과되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우리가 상가를 내가 법인으로 투자한다. 저도 최근에 법인으로 세종시 거 지금 여기 아시는 분도 있지만 5억 6천짜리를 제가 1억 7천에 샀어요. 이 나성동 여기거든요. 3층 거를 싸게 샀죠. 진짜 싸게 샀죠. 근데 그 법인으로 샀거든요. 그럼 법인으로 사서 잔금 제가 3월 말에 칠 건데 3월 말 치고 바로 저 다음 날 팔 거예요. 그러면 아마 3억 초반은 받지 않을까. 월세가 120은 세팅되면 3억 초반.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왜 법인을 하냐? 이거는 대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개인으로 하게 되면 상가의 월세에 따라서 RTI라고 하잖아요. 월세 받는 거 역산해서 1.5배를 못 넘기거든요. 근데 법인 투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RTI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대출 자체가 더 많이 뽑을 수가 있어요. 일단 물론 금리는 좀 올라가겠죠. 하지만 대출을 뽑을 수 있는 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 투자 쪽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상식. 우리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기준이죠? 1년 중에? 우리 중개사 공부하신 분도 있죠? 세법 배웠죠? 언제? 안 되는데 이러면 6월 1일 날 항상 6월 1일 날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냐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 누가 소유권을 찍혀있냐 따라서 이제 그 해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그래서 이거는 좀 불균형한 세금이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이 근처에 잔금이 있을 때는 우리 중개사분들은 잘 단도리를 하고서 진행을 하셔야겠죠. 왜? 확인설명서 2페이지에 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요즘에. 자, 아까 제가 상가는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있다시피 보시면 상가 오피스텔이죠. 이 건물 있죠. 건물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아예 제외가 돼요. 우리 주택은 종부세 해당되죠. 12억 이상 되면.
하지만 상가나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종부세 건물은 해당이 안 돼요. 그 대신 토지는 해당이 되는데 참 재밌는 게 공시지가 80억부터 해당이 돼요. 그럼 시가 얼마나, 시가 200억 이상 나오거든요. 200억 있는 분 없죠. 그래서 상가로 종부세를 내기는 쉽지 않아요. 토지가가 일단 200억에서 250억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이 투자하는 거는 그냥 종부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하다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똑같이 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는데 크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택에서 상가 쪽으로 많이 갈아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초 지식은 끝냈고요. 이제 쉬운 것부터 접근해 볼게요. 제가 오늘 저기 이 우산이거든, 우산. 우리 되게 고급진 우산이에요, 우산. 잘 응원주신 분한테 우산을 선물 드리겠습니다. 방문과 찍혀 있습니다, 이거. 자, 일단 간단한 것부터. 우리 투자 목적을 상가를 접근할 때 의외로 안 해요. 진짜 목적 자체를. 내가 월세를 받을 건지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릴 건지 목적이 뚜렷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한 상가 샀던 거 있잖아요. 제가 1억 7천에 사서 3월 말에 잔금 치고 바로 3억 2, 3천에 판다는 이게 엑시트 같은 설계가 돼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대출 이빠이가 중요한 거지 이유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3억,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목적을 잡으시면 되고, 자, 월세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월세니까 우리 건물은 항상 수익률의 역산이잖아요. 그렇죠. 월세를 100을 받냐, 200 받냐 따라서 건물가가 틀리기 때문에 항상 수익률을 개념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상가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그냥 우량한 임차인을 하려고 우리 뭐 스타벅스 별다방 이런 거 막 하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우량한 임차인을 유치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그게 또 안 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임차인을 유치하게 되면 어쨌든 쉽게 왔다 갔다 못 하겠죠. 근데 개인이 들어와가지고 단순하게 한 5천만 원 이하 해가지고 하다가 나잡아져. 그냥 빠져버리죠. 네, 그런 식으로 임차인을 받을 때 너무 급하게 받지 말고 약간의 걸러내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게 해요.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하면. 자, 그리고 만약에 시세 차익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언제 엑시트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제가 3월 말에 잔금 치고 4월 초에 바로 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갑자기 3억 2천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거야. 그래서 욕심에 4억도 받을 것 같아. 4억도 막. 그때 던져야죠. 그걸 못 던지어서 대부분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처음 계획이 내가 4월 초에 던지다고 했잖아요. 그럼 3억 2천 3천이 되면 그냥 던지셔야 돼. 상대방도 먹을 게 있어야 덤빌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4억에 팔려고 기다렸다가는 서로 거래가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심 매수자 입장에서도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금액 자체가. 올라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계획을 잡은 그 시점에서는 항상 일단 던지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출발 자체가 싸야 돼요. 네. 만약에 4억짜리가 있고 2억짜리 있으면 똑같은 물건인데 4억에 사게 되면 임차인이 못 들어오죠. 왜? 월세를 못 맞추니까. 부동산 아무리 말해봤자 임차 못 맞춰요. 비싸니까.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것도 눈이 멀어가지고 들어왔어.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그 임차인은 못 버텨요. 고정비 유지가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최저가 매수라는 게 항상 중요해요. 이건 상가뿐만 아니라 토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출발 자체가 항상 우리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일단 비싸면 우리 사업 수지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출발 자체가 최저가로 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우리가 월세 목적이냐 시세 차이 목적에 따라서 이 개념을 좀 갖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그냥 개념이 없어요. 친구가 사니까 사더라고. 4, 5년 옛날에 많탐 할 때 우리 대전에 계신 분 계시죠. 둔산동에 계신 분 치고 상가 없는 분 없죠? 다 있죠. 대부분 상가 있단 말이에요. 왜? 친구가 샀으니까 그때 분위기가 사는 거였으니까. 지금 제 사무실이 1층에 어바나툼 P2에 있고 지금 며칠 전에 이전했는데 일로 거기 계신 대부분들 마찬가지지만 그때 친구가 샀기 때문에 산 거예요 다. 그렇죠? 여기 또 눈빛이 이상하시다. 큰일 났다. 자, 이거 두 번째인데 제가 이 우산을
줄일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제목이 건축물 용도 확인이잖아요. 입점 가능 업종이 뭔지. 일반인들은 좀 접근하기 힘들 텐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공적 정보를 어디서 발급받죠? 그는 두 가지가 정부 24시하고 또 어디 있어요? 세움터. 우리 저 같은 경우 우리 상가맨들은 세움터를 써요. 왜? 한 번에 쫙 저장했다가 착 뽑을 수 있으니까. 정부 24시 하나하나 해야 되냐 귀찮거든. 세움터는 5개씩 계속 쌓아놓을 수 있어. 이렇게. 한 번에 내가 착 뽑으면 되니까 세움터를 많이 쓰고 공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가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살려는 상가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상가인지는 아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상가 투자를 했는데 내 상가의 용도도 모르고 투자를 해요. 진짜로. 쉽게 말하면 여기도 막 투자하신 분 중에 근린생활시설이 뭔지 교육연구시설이 뭔지 모르고 사신 분도 많을 거예요. 부동산 우리 사장님들이 좋아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그냥 꽂힌 꽂혔는데 단순하게 그냥 상권 입주만 보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야 되면 건축물 용도도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체크해야 되는데 이 건축물 용도는 우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우리 중개사분들은 익숙한 용어죠. 건축법에 보면 이제 우리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 건축법 시행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령인데 시행령 중에 이제 별표 1이라는 게 한글 파일로 쫙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종류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 우리 중개사분들 생소한 많이 봤죠 이거 반갑죠. 우리 이게 뭐예요? 9개 시설군 있잖아. 9개 시설군. 여기 보시면 1번부터 쭉 2, 3 자동차 산업 있죠. 결론적으로 9개 시설군이 있고 여기 보시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자, 안 보이나? 자, 여기 보면 뭐라 돼 있어요? 3호 됐지. 3호. 요게 우리가 주 용도라고 그래요. 주 용도. 그러니까 9개 시설군이 있고 그 안에는 29개 주 용도가 있고 이 3호에 만약에 근린생활시설이면 그 안에 막 4, 50개 이상 되는 세부 용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9개 시설군 그 밑에 29개 주 용도가 있고 그 주 용도 하나에 또 막 많은 제가 세봤더니 한 340개 정도 세부 용도가 있더라고 대충.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글 파일을 제가 직접 엑셀로 노가다 한 거거든. 제가 직접 한번 노가다 하다 보니까 다 외우죠. 중개사분 계시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이게 잘못 치면 칸이 안 넘어가려고 만들려고 힘들었어.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산업 등 있죠. 꽤 많아요. 이게 전기, 문화, 집회, 영업시설군 보면 우리 하는 게 있고 교육. 7번이 제일 중요하거든. 7번 저희가 상가 투자할 때는 이 우리 근생활 들어봤죠? 근린생활시설 그 안에 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가 3호라고 하고요. 2종 근린생활시설을 4호라고 하거든요. 엄청 많죠. 이 세부 용도들이. 그렇죠?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이런 용도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단독주택도 있고 쭉 많죠. 이게 건축법 시행 별표 1이에요. 우리 그 법령에는 한글발로 돼 있어. 한글 제가 엑셀로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보기 편안하고. 자, 이제 우산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내 상가를 딱 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좋다고 샀는데 우리 아까 세움터에서 건축물 대장을 딱 떼어보니까 거기 건축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로 열고 세부 용도가 일반 음식점인 거예요. 우리 일반 음식점은 뭐죠? 우리 음식하고 술을 주류를 팔 수 있는 거거든요. 휴게 음식점은 이제 술을 못 파는 거고. 내 상가가 딱 샀더니 일반 음식점이에요. 자, 여기서 퀴즈를 낼게요. 자, 스타벅스 내 상가에 용도 변경 없이 들어올 수 있나요? 어샤프차 제가 여기 근처에 있는 상호 딴 거예요 지금. 어샤프차 만들면서 가족 족발 앞에 있어요. 세종이니까 플라워 꽃집 많더라고. 또 보니까 올리브영 봤죠? 인생 데코 여기 한 5개 6개 비슷한 거 있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부동산도 있고
홀드온바 알죠? 우리 2층에 여기 MGM도 있고 우리 옆에 물류사무실도 있고 하잖아요. 자, 우산을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서 내 상가가 지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인데 용도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용도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거 몇 개? 지금 총 몇 개요? 9개, 9개 중에 몇 개? 자, 우리 김두자 대표님 몇 개? 3개, 땡. 우리 윤준 대표님. 땡. 시간 초과. 저기 우리 한설동 우리 대표님. 저 너무 많이 주셨잖아요. 말씀하세요. 자, 우리 여기 교수님, 여기 우리 주택 교수님 몇 개? 아, 우선 안 받으실 거예요. 8개? 아, 아깝다. 누가 9개 있어? 정답입니다. 9개입니다. 자, 그렇죠. 네. 이거 비싼 우산이에요, 진짜로. 이 고급진 우산입니다, 제가. 네. 진짜 고급진 거예요. 딱 하면 깔라요, 깔라. 내 상가가 예정무세 식당이잖아, 일반 음식점이면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사포차 이종무생 일반 음식점이죠. 스타벅스 휴게음식점이죠. 가족 일반 음식점. 폴라우는 그냥 이건 자유업종이라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요. 판매라. 올리브영도 자유업종이라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요. 인생 내 것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요. 부동산도 그냥 1종, 2종 그냥 들어갈 수 있죠. 상관없죠? 홀덤바도 이것도 술 팔고 하잖아요. 일반 음식점이에요. 물류사무실은 자유업종이라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초보 수준 사실은 아닌데, 한 번 더 드릴까요? 그러면 우산 또 꺼내겠네. 제가 4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내가 산 상가가 이종문세 일반 업종이면 이런 업종들은 그냥 임대차 계약서 쓰고 우리가 그냥 사업자 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사업자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큰 제약 없이.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빨간색으로 바꿔봤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이번엔 반대로 몇 개가 입점할 수 있나? 대부분이 안 되는데 몇 개가 우리 용도 변경 없이 가능한가? 수학학원, 교습소, 소아과.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우리 상가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업종들일 거야, 아마. 그렇죠? 받고 싶어하는 업종인데 내 상가 용도를 안 보고 샀다는 소리거든요. 자, 한의원, 너무 좋죠? 치과, 좋지. 치과도 웬만하면 안 나가잖아. 시설 비싸서. 돈 잘 벌잖아요. 월세 안 밀려. PC방. 이거는 게임방, 1층에 게임방 있죠? 나성동에 생겼던데 지금 2개째 생기고 있는데, 우리 막 그 펀치 치고 막 농구하고 있죠? 게임방, 청소년 게임방. 실내 골프 연장. 노래 연장. 이 중에서 용도 변경 없이 입점할 수 있는 게 몇 개인가? 8개 아닙니다. 앉으세요. 일로 들어가셔도 돼요. 일로 오세요. 여기 녹화하고 있으니까 얼굴 보이셔도 돼요. 6개? 누구요? 아깝네요. 자. 센스가 없어, 사람들이. 그렇지. 뭔지 몰라 9개 정답입니다. 자, 김 대표님. 센스가 있어야지. 아까 반대로 했을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가 살 때 내가 내 자리에 우리 병원이 아니고 그냥 의원이거든요. 일정무생 의원인데 의원을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막 되게 많죠. 그거를 내가 내 상가에 입점시키고 싶어가지고 상가를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건축물 용도가 이정문생 일반 업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딱 중계를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데리고 왔어. 뭘할까? 한의원을 한다고 데리고 왔어. 근데 딱 영업 인허가 받으려니까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된대요? 건축 용도 변경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상가 살 때 최소한 그래도 이런 근생이 뭔지 내가 사는 상가에 뭐는 들어올 수 있고 뭐는 못 들어오는지는 알고 사야 되는데 제가 세종시에 상가 사시면 만나봐도 100명이면 99명 몰라요. 이 내용은. 근데 웃긴 게 중개사분도 상가 안 하시면 잘 몰라. 그래서 예를 들어 들어볼까요? 지금 이종원생 일반 음점이잖아요. 교습소랑 수학학원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게 2020년 1월 23일 날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아는 제자분도 아름동에 사고 쳤어. 계약했다가 인허가 안 나는 거야. 그때 되게 많이 터졌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2020년 1월 3일부터는 만약에 내가 수학학원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지금 학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 좀 여기가 전체가 제2종 똑같은 건데 여기가 똑같았어요. 이상가가. 이종근생 일반업종인데 제가 학원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도 변경을 했어요. 뭘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로 열고 학원. 그 대신 면적이 500제곱미터 150평이 안 넘으면 이종 근생이고 면적이 150이 넘게 되면 교육 연구실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케이스를 제가 4칸 중에 3칸만 학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칸 사무실로 돼 있죠. 제 부동산 옮겨놨는데 그래서 3칸만 학원으로 인허가를 받은 거 왜? 이종 근생에 살려고. 근데 이종 근생에서 교육 연구로 용도명이 어려워요. 하나 더 할까요? 소아과. 소아과 하려면 마찬가지로 이종 근생 일반 입점을 일종 근생 의원으로 바꿔야 돼요. 용도명을 해야 돼요. 그럼 용도명 하려면 건축사가 끼고 하겠죠? 그럼 돈이 발생된다는 소리예요. 되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제약이 뭐냐면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네. 우리 건물 외벽에 불연제, 준불연제 이상이 되어 있냐 없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동산 많이 계시니까 예를 들면 하고 난 다음에 왔는데 보니까 용도가 일정 곳에 이종 용도가 안 맞아. 그러면 물건 소개시킬 때 어떻게 하겠어요? 건물에 불연제 된 데 소개하겠죠. 불연제 안 된 데는 백날 해봤자 여기 외벽 붙고 시공하다 보면 제가 실제로 여기 앞에 9층짜리를 하려고 하니까 공사비 2천 나오더라고요. 왜? 타일을 뜯어가지고 그 안에 불연제 집어넣고 타일 다시 붙여서 그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줘야 그건 용도명이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제가 중개할 때 제 세종시 전 건물에 불연제 준분해 된 거 제 엑셀로 정리돼 있어요. 예. 일단 딴 실무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제가 그냥 팁으로 드릴게요. 중개사 많으니까. 우리 이거 세종시청에 전화하셔가지고 받으세요. 줘요. 엑셀로 정리 다 해놨어. 담당자들이. 그 나성동에 제가 어디가 불연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구글 시트에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연제가 안 되는 데는 아예 중개를 하면 안 되죠. 소개를 하면 안 되죠. 어차피 힘드니까 계약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소아과는 지금 의원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의원이나 치과를 보면 같은 의원 같죠. 근데 한의원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로 열고 세부 용도가 한의원으로 해야 돼요. 의원이 아니고 이것도 모르실까 중개 안 해봤으면 치과도 마찬가지예요. 가로 열고 치과 의원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지난달에 강남에 우리 제자가 한의원이라고 해서 의원이라고 했다가 깨진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지자체만 틀리는데 강남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확인할 때는 한의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로 열고 한의원으로 바꿔야 되더라고. 그래야 인허가 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세종도 아마 그렇게 똑같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PC방이나 실내 골프협장, 노래협장도 이제는 용도 변경을 해야지 인허가가 난다. 그래서 결론은 다 안 된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싶으면 이 용도는 안 되겠죠. 안 되면 그 건물에 살 때 건물에 불연제가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러면 되어 있으면 돈만 있으면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불연제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초 상식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얘는 상리 내용이 아니네 좀 약간.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용도 변경할 때 우리 1번부터 여기 보시면 1번부터 쭉 9번까지 있죠.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반대로 2에서 쭉 내려오는 거 신고. 그 다음에 같은 게 있어요. 같은 시설군에서 할 때는 이건 기재 내용 변경인데 허가, 신고, 기재 내용 변경까지는 우리가 용도 변경이라 반드시 건축사 도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발생이 돼요. 근데 우리 중개사가 착각하는 게 기재 내용 변경은 용도 변경 아니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까지 용도 변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같은 아까 일종 근생 안에 되게 많은 게 있죠. 그 안에서 용도 변경하는 거는 안 하고 그냥 사업자 내줘요. 그리고 예전에 일종 근생하고 이종 근생 같은 경우는 그냥 옛날에는 그냥 했어. 2020년 1월 23일 전에는 만약에 내가 지금 아까처럼 그 의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그냥
용도 상관없이 해줬어요. 그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나온 업종들 있죠. 의원, 학원 이런 것들, PC방, 노래운장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된다?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가를 사고 싶으면 그 용도에 맞는 상가를 사시라고요. 제발. 그냥 막 사지 마시고. 자리만 좋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도 더 깊게 들어가자면 막 불법 건축물도 다 있는데 그거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진짜 중요한 부분. 세 번째. 얘도 우산 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어휴, 두 개밖에 안 나오면 큰일 났네. 너무 빨리 보는데. 전용 면적당 분양가로 돼 있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지금 제가 옛날에 관리했던 고운동에 있는 건물인데 고운동 만약에 구분 상가 중에 101호가 이런 조건이었어요. 이럴 때 상가 전용 면적당 분양가를 계산하는 건데 하기 전에 일단 우리 전용률이라 들어봤죠. 전용률. 전용률 뭐냐면 분자의 전용 면적 밑에가 분양 면적이에요. 내가 10평을 샀는데 실제 보니까 상가가 5평밖에 없어. 그러면 몇 프로예요? 50%. 어우, 똑똑하시다. 50%.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상가가 보면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이 49.4제곱미터고 분양 면적이 88.14제곱미터. 이런 계산해 보면 얘는 상가 전용률이 56%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상가를 100평을 샀어. 돈을 다 주고 계약해서 샀을 때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56평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전용률이 상가마다 건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양할 때 전용률을 가지고 장난치는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세종도 있었잖아요. 저는 한참. 이 근처에 보면 분양가 싸게 해놓고 전용률이 44%야. 바로 있는 데 앞에 있어요. 전용률 35%짜리도 있더라고. 그럼 실제 사는 가격이 분양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 비교하는 개념을 몰라. 중개사분도 이 개념을 안 따져. 그냥 얼마다만 따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전용 면적당. 자, 지금 56% 기억해 두세요. 그럼 전용률 어떻게 되냐면 전용 면적 분양가는 내가 산 분양 가격이 있죠. 여기 보면 살 때 내가 평당 2,530만 원이야 샀잖아요. 그렇죠? 얘는 계약 면적으로 팔아본 거예요. 시행사에, 분양사에서. 싸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아까 전용률 몇 프로 있어요? 56% 있죠. 그러면 2,530만 원에 56%를 하니까 얘는 상가가 한 평에 2,500짜리가 아니라 얘는 4,500짜리 상가인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종시 지금 나성동 여기 이 건물 1층 같은 경우는 전용당 8천만 원 넘어가요. 이건 시골이 아니에요. 시골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 코너 자리 같은 거 1억 2천 되는 것도 있어요. 전용을 따라서. 그래서 항상 비교할 때 액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용을 따져서 실제로 내가 쓰는 면적당 얼마인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만약에 우리 중개사분들 계시면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분양 지금 여기 같은 분양가에서 건물이 얼마나 차지하냐에 따라서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지금 건물가 얼마로 보여요? 건물가? 잘 안 보이시니까. 자, 여기 부가가치세 얼마로 있어요? 부가가치세 4,700이죠. 4,700 곱하기 10 하면 건물가겠죠. 그럼 건물분의 10%가 VAT거든요. 그럼 이건 4,700이니까 이 건물가가 4억 7천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지금 총 분양가가 6억 7천 중에 4억 7천이에요. 그러면 얘는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예요. 만약에 이거를 샀다가 이거를 한 8억에 샀다가 이거를 운 좋게 10억에 이제 매도를 하는 케이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가가 지금 70%가 있죠. 그럼 10억이면 이제 쪼개보는 거예요. 남분하는 거예요. 건물이 70%니까 10억 중에 얼마예요? 7억이죠. 그럼 나머지 3억은 뭐예요? 토지지. 그러면 얘는 내가 팔려는 부동산은 토지가 3억이고 건물이 7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문용어 나가면 얘가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되고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그러면 얘는 얼마로 걸어야 돼요? 10억 7천. 10억에다가 건물 부가세 7천 있죠. 그 매매가 자체가 10억 7천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중개사분이 계약을 잘 하려면 이런 상태에 있는 계약을 우리가 포괄 양도 양수를 만들어서 부가세를 서로 주고 안 받고 10억의 거래가 되게 만드는 게 이제 선수들이죠. 왜? 잔금 시점만 그 상태 만들면 되거든요.
잠금 시점. 지금 임차인이 있는데 가장 큰 실수가 그거죠. 우리 단지상가 만약에 101호 얘가 만약 공실인데 얘를 사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어있죠. 사는 사람도 비어있는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양도 된다는 기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얘를 그대로 컨트롤 C를 해요. 그래서 잠금 시점에 얘가 그대로 컨트롤 V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포괄양도 양수가 인정이 돼서 부가가치를 서로 주고 안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개사고 치는 거 공실상가를 팔면은 비어있는 거 그대로니까 모양이 똑같죠. 근데 이건 포괄양도에서는 안 돼요. 이게 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예요. 공실상가, 구분상가의 공실은 지금 101호면 공실이라는 소리는 전체 100%가 공실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세무서에 볼 때는 사업으로 안 봐요. 아예. 출발이 안 되는 거야. 안 보기 때문에 얘는 포괄양도 절대 안 됩니다. 또 이런 거 있죠. 임차인이 내가 BBQ인데 BBQ 장사하다가 장사 잘 됐어. 그래서 건물을 사버리는 거예요. 얘는 어때요? 모양이? 모양이 틀리죠? 임차인이 사는 거는 포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포괄 양도는 되면은 괜찮은데 포괄이 안 될 때는 이렇게 건물분을 우리가 줄이는 게 중요해요. 이 건물분을 이제 중개사분 계시니까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 계산을 세무사님한테 돈 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이걸 진짜 30만 주고 계산하시더라고. 매매하는데 그건 필요 없고요. 국세청 들어가셔서 그 기타 메뉴에 보면 기준시가 조회 나오거든요. 거기서 기준시가 조회 우리가 눌러보면 가격 딱 나와요. 그거에서 나온 건물가랑 토지 공시지가랑 비율 따져가지고 딱 때리면 그게 세무사님이 돈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부가세가 여기 지금 7천이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어쨌든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행인 게 2015년도 부가세법이 개정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는 인정을 해줘요. 그럼 7천에 70% 4,9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좀 불안하니까 한 5,500 정도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줄여주는 게 요령이에요. 옛날에는 아예 뭐 100만 원에도 신경 안 썼는데 이제 2015년 법 바뀌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 벗어나 30% 벗어나면 그냥 때려버려 기준시가로.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 요령이 있으시면 우리 매도 매수 이런 설명을 해주시고 건물가 부가세를 줄여서 돈이 적게 들게 만드는 게 이제 고수들이 되겠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큰일 났네 이거. 상린인데 이거 상린이 아닌데. 자, 왼쪽 오른쪽 똑같은 건물인데요. 이거 왼쪽은 제가 한 6, 7년 전에 했던 사무실이에요. 센츄리 20이라고 부동산 사무실 1, 2층을 샀었는데 이거랑 1층하고 얘도 코너 자리거든요. 사정관. 지금 망해서 지금 공실 상태입니다. 자, 내가 투자자. 어디 살래요? 어디 살래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지금 상가 전용률 빠졌으니까 전용률만 계산해 볼게요. 이제 따져야지 그냥 안 되지. 상권 입지 비슷하면 따져봐야지. 뭘 따져야 되지? 자, 이 상가가 살 때 평당 3천만 원이라 팔았어요. 자, 오른쪽은 평당 3,400만 원이라 팔아본 거야. 그럼 우리 만약에 어디 사겠어요? 살아가면 다 3천짜리 사겠죠. 다 살 거 아니에요. 400만 원 사니까 평당. 그렇죠. 근데 조건이 뭐이지? 배웠잖아 우리가. 얘는 75%고 얘는 85%예요. 자, 각각 얼마인지 맞히면 우산 나갑니다. 제일 빠른 사람. 얼마일까? 계산 빨리 해보세요. 핸드폰 가지고. 우산 좋은데 이거. 실물을 보여줘야 되나? 얼마? 금액. 예. 네. 왼쪽 4천, 오른쪽은요? 4천, 맞습니다. 자, 이태균 교수님. 저희 나중에, 잠깐, 여기 오실래요? 나중에, 원래 지난달에 개강하려 못했는데, 나중에 우리 주택, 우리 임장반 교수님이세요. 자기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이태영이라고 하고요. 현재 에듀윌 노량진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주택 소액 투자에 강의 중입니다.
나중에 여기서 강의하게 되면 예,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명단에 없던 분이 몇 분 오셨어요. 저기 또 서울에서 오신 분이 계셔 또. 깜짝 놀랐어. 자, 똑같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상가를 할 때 이제는 구분상가 사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평당가를 믿지 마시고, 그리고 4천인 만약에 지금 왼쪽에 3천만 원인데 그러면 너 전용률이 얼마야? 물어봐야겠지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시라고 비교. 근데 이거는 만약 기존 상가면 우리 건축 문장 띄잖아요. 거기 전유부에 나와 있어요. 전용 면적 얼마, 화장실, 계단, 복도, 주차장 나오잖아요. 걔랑 비율 따져보면 퍼센트 나와요. 참고로 세종시 여기 지금 나성동 요 라인의 건물들은 전용률이 보통 55%에서 56% 나와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1층에 지금 만약에 10평짜리가 지금 먹자 안쪽은 평당 30만 원 하거든요. 그러면 10평이 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가 살 때는 10평 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20평 이상을 샀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어휴, 3개 했는데요. 한시 큰일 났네요. 다 못하면 다음에 한번 더 오세요. 자, 요건 진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제가 진짜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이거만 알아도 진짜 우리가, 제가 참고로, 저기 혹시 유튜브 다니쌤 아세요? 잉클? 다니쌤에 제 강의가 올라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 샘플 강의 이걸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컨설팅이 와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전화통화로 30분에 50만 원 받고 50분에 90만 원 받거든요. 전화 예약 돈 딱 더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전화하는 거야. 가장 많이 묻는 게 뭐냐면 이 상가 사야 될까요 말까요? 근데 왜 부동산 하신 소장님도 부산에서 연락 오면 그래요. 그래서 그 부산 소장님은 제가 사라고 그랬어요. 왜 청 안 돼? 본인이 부동산 하면 되니까. 왜 본인이 이미 많이 꽂혀 있어서 아무리 말해봤자 안 먹혀. 뭐 알죠? 이미 꽂히면 주변 말 안 들려요. 그래서 혹시 안 되면 본인 부동산 하면 되니까 하시라고. 근데 지금 이 상가 개수만 알아도 우리 여기 지금 일반인이나 중개사분이나 상대방이 투자한다고 할 때 바로 딱 1초도 안 걸려요. 이거는 거의 공식 같은 개념이라 좀 알아두세요. 자, 보통 1층에 이런 업종들이 보통 들어오고, 넘어갈게요. 2층에 이런 게 보통 들어오는데, 자, 왼쪽에, 제가 세종구만 좀 해왔어요. 세종이라. 자, 왼쪽에 406세대예요. 오른쪽에 849세대에 거기는 단지 상가를 투자하는 거예요. 자, 우리 1번과 2번 어디에 투자하실래요? 2번이죠, 당연히. 그렇죠. 왜? 세대수가 많다는 얘기 어디서 들었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조건이 또 있는 거죠. 조건을 풀어볼까요? 이때는 당연히 이거겠죠. 그렇죠? 누구나. 자, 근데 1번은 406세대인데, 단층으로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상가가. 실제. 자, 2번은 197개가 있는 거야. 이거 어디죠, 지금? 대평동 6단지잖아요, 대림. 대림 이편한 세상. 예. 요때 제가 아파트 상담팀이 했었는데, 제가 그 1페이 상담사들 교육하고 있었어요. 세팅했었어요. 근데 그때 상가 줄 서고 분양했어요, 진짜로. 평당 1,800이 했잖아요, 그죠? 거기 부동산 독점 5자리도 찍어놓고 했는데, 해봤자 뭐야, 앞에 다 상가들인데. 자, 중요한 거는 세대수가 중요하지만 그 대신 그 세대수에 몇 개의 상가가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1000세대라고 하면 몇 개가 적정할까? 이런 기본 데이터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1000세대면 그냥 공식처럼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해드릴게요. 신도시 기준 1000세대 곱하기 0.4평을 때려봐요. 그럼 400평이죠. 근데 상가는 보통 전용률 아까 있다고 배웠죠. 전용률. 우리 단지 상가 전용률은 꽤 높아요. 왜? 거기 보면 엘베도 거의 없잖아요. 1, 2층이니까 화장실도 많지 않고 그래서 공용이 많지 않아. 그래서 보통 85, 90% 나와요. 전용률이. 특히 옛날 거는 더 나오죠. 그럼 만약 90% 잡았어. 그러면 지금 400평인데 그 중에 실제 공간은 90%잖아요. 전용률이. 그럼 360평이죠. 얘를 2층 상가로 보는 거, 1층, 2층. 보통 우리 1층 몇 평 쪽이에요? 보통? 10평 전 쪽이죠. 2층 같은 경우 몇 평 쪽이죠? 15평 쪽이야. 우리 뭐 교습소도 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층과 2층을 이제 딱 쪼개면
딱 180평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층은 10평씩 자른다. 그럼 1층은 한 18개 나오면 정상적인 거고 2층은 15명 쪽에서 12개 나오면 정상. 결론적으로 1000세대에 몇 개? 30개, 40개. 진짜 많아도 50개 정도 선. 근데 아까 몇 개 했어요? 849세대에 197개. 그럼 그거 사야 돼, 말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손을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코너 자리라고 지금 많이 빠져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려 수익률이 안 나와요. 접근 자체. 수익률이 안 나오는 소리는 나중에 우리가 팔 때 매도가가 떨어지겠죠. 역산이니까 수익률에. 그래서 의미가 안 돼요. 그래서 출발 자체를 하면 안 되는데, 앞에 근생 상가들이 프라자가 평당 4천만 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맞은 단지 상가가 1,800이야. 그냥 사는 거죠. 개수도 안 보고. 그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모델하우스에 모형을 만들었거든요. 1, 2층으로 스테이트물 해가지고 와 멋있다 했잖아요. 모양은 되게 멋있죠. 근데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걸 누가 채우냐고. 다른 세대도 오겠어 안 오죠. 그 단지가 소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849세대 197개면 여기 네 분이 한 상가를 먹여 살려야 돼. 맨날 떡볶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른 데서 유입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따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세종이다 보니까 이것도 좀 안타까워서 지산 하나 있죠. 세종에도 지금 저한테 전속 중계 맨날 하더라 보니 제가 안 봤거든요. 진짜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예요. 지산은 지금 0.4로 했지만 한 0.5 잡아도 사실 괜찮아요. 지산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보면 0.4로 해도 200평이죠. 500세대면. 결론적으로 지산도 마트 개수가 아까 비슷하겠죠. 하나 팁을 드리면 우리 지산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주 5일 근무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지산에 저기 세종에 있는 한번 그때 편의점을 이동시키려고 했더니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지산은 걔네들 영업실 며칠로 보는지 아세요? 305일밖에 안 봐요. 52주에 빨간 날 있죠? 그 빼고 하기 때문에 매출이 70을 못 넘기는 딱 데이터 나오더라고요. 우리 일반 지역은 360을 영업하지 않죠. 근데 지산은 305일, 306일밖에 안 본다는 소리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또 떨어져야겠죠. 그런 개념이 좀 있는 부분이라서 지산 투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진짜. 실제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마음 아프지만. 세종 것만 모았어요. 저로. 이거 많이 보셨죠? 저 지편도 가면 뭐 땡땡 있잖아요. 자, 이해법이 뭐예요, 이해가 지식산업센터 395개가 있어요. 상가가 어디 있어요? 상가가 없어요. 상가를 안 부르고 지원시설이라고 부르거든요. 지원시설이 상가인데 지하 1층, 2층 그 커피숍 하나 터가지고 있는 거 보고 공룡 킹콩 부대찌개 잘 안 되고 몇 군데 있더라고. 한식뷔페 있고. 이거 살 때 도면 봤을 거 아니에요. 사시는 분들이. 이게 지하 1층 도면이에요. 딱 봐도 많죠. 상가들이. 이게 다 지금 다 상가. 1층. 상가. 와, 여기 아픈 추억들이 있네요. 여기는 커피숍을 지금 문제 아직도 하나 모르겠는데, 지하랑 터가지고 커피숍으로 하고 있고, 2층도 상가가 또 이만큼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걸 투자하면 될까요? 근데 완판 쳤잖아요. 또 문제가. 완판 쳤는데 지금도 이제 똑같이 공실이라 문제지. 그러면 아까 얘가 몇 개라고 했어요? 395개인데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상가 개수가? 아까 정상적으로 한 30개, 40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144개예요. 그럼 투자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5분만 배워도 우리 구분 상가는 이거는 그냥 다 따지지 말고 얘만 봐도 개수만 가지고 딱 접근이 돼요. 쉽게 말하면. 개수만 가지고도 얘를 투자할지 말지 정말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상가, 단지 상가는 나홀로 아파트 되게 좋아하잖아. 나홀로 아파트에 있는 1, 2층 해봤자 한 10개, 11개, 12개 정도? 세종 지역이 청정 아파트 같은 거기도 나홀로 있잖아요. 저쪽에. 우리 저기 용댕이 매운탕 하는데 보면 오른쪽 아파트 있죠? 거기 보면 상가 1, 2층에 있죠? 그 부동산 사장님 전화 안 받더라고. 내가 몇 번 상가 살려고 했는데 전 안 받으셨, 부동산 사장님이. 그런 상가 좋아하거든요. 사고 싶어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수익률 한 15%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대신 공실도 안 나. 예. 대략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바운더리면 그런 잘 자란 상가, 소액 투자를 가면 그런 1억 전후로 살 수 있는 상가가 더 안정적이에요, 사실은. 여러 개 깔고 가는 게. 그래서 너무 월면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할 수 있는 바운더리에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듯이 이런 거 이제 손대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상가 누가 분양한다 할 때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개수. 배우 세대가 몇 개인데 개수가 몇 개냐 이걸 보시면 돼요. 어렵진 않죠. 근데 한번 이제 들었으면 이제 안다고. 근데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막 좋다고 하니까 도면 보면서 오 자리가 좋아 막 출입구 쪽이야 막 그렇죠. 근데 개수가 중요하다 개수가. 자 이거는 우리 중개사 아닌 분 중에 한 분이 마지막 우선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구분 상가가 101호, 102호 있는데 내 상가가 102호예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손님 오셨는데 101호, 102호 터가지고 하신대. 요럴 때 연접하지 말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반인 맞춰보세요. 자신 있게 틀려도 되니까. 네. 서로 이제 의견 조율이 그것도 맞긴 한데 여기 원하는 정답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우리 일반인이니까 제가 드립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공부 중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실제로 우리 여기 나성동 먹자구물 가면 지금 여기 어디 있어? NS타워 2 거기 보면 지금 곱창집 두 칸 튼 거 있거든요. 그걸 제가 진천에 약사님을 사드렸어요. 한 5, 6년 전에. 그때 한 칸을 샀는데 우리 이사님이 모르고 진행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승에 왔었으니까. 나중에 하다 보니까 두 칸이 연접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한 칸을 살려고 하니까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안 돼. 왜? 일반 생활 때 대출이 왜 안 되지? 도면이 있으면 도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먹힌다고. 실사 자체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두 칸을 다 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돈이 되니까 산 건데 만약 일반인이 그렇게 우리 했으면 중개 사고 났던가 그렇죠? 힘들었겠죠. 시달렸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상가를 샀는데 내 상가를 내가 혹시라도 단기에 팔 계획이 있으면 연접으로 주시면 안 돼. 그렇죠? 내가 그 대신 임대 받고 쭉 안 팔 거야. 그럼 상관없지. 근데 내가 혹시 몰라서 팔아야 돼. 몇 년간에. 그러면 임대 주시면 안 돼. 단독으로만 주셔야 돼. 단독으로만. 이걸 이제 모르시는 중개사님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안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자, 지금은 여기가 하얼빈 여기 곱창집인데 예전에 한신포차 그 전에 사회상가 얼마 했던 자리거든요. 저희 직원이 하는 자리였는데, 자, 한신포차를 보면, 자, 얘가 보면요, 지금 107, 108, 109, 110. 4개 호수를 터가지고 한 거예요. 4개 호수. 이게. 한 개가 아니고, 그 주인이 지금 4명이거든요. 근데 여기 중개사 109 아줌마가 약간 좀 세잖아요. 아시죠? 이분 좀 세. 다른 데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4칸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봐요. 터서 인테리어 했죠. 어디가 어딘지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내가 그중에 내가 108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팔고 싶어. 근데 대출을 안 해줘. 그럼 다 꼬셔야 되잖아. 4명 다 꼬셔가지고 다 팝시다 해야 되는데 누구는 가격이 또 다 틀리잖아. 그렇죠? 일단 내가 먼저 꼬시고 들어가면 난 손해봐야 되거든. 그렇죠? 자, 구별이 안 되죠. 이게 문제예요. 구별이 안 되면요. 은행에서는 실사 자체가 안 나와버려. 그냥 실사 안 나와요. 탁상도 안 해요. 탁감도 안 해요. 탁감. 물어봐. 혹시 터져 연접돼 있나요? 그러면 네 하면은 그냥 끝. 근데 예전에는 이걸 저쪽에 군산 쪽에 신협에서 해줬었어. 대출을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분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아시는 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정말로.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세종에 지금 저쪽에 우리 지금 파이낸스 쪽에 있던 이제 제가 사진 찍은 거거든요. 실제
바닥에 뭐 있어요, 바닥에? 자, 여기 뭐예요? 이거? 철판 보이죠? 여기 철판 보이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누가 임대를 준다 하면 처음에 저렇게 강판으로 구획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내. 강판 구획하고 엔드. 그 시점에 주변에 은행 대출 쪽 담당자 조인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팔게 되면 네가 대출해줘 하고 그 당시 증거를 사진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당시 시점에 은행 직원과 조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강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서 작업이 연접을 하게 되면 가능하지만 그냥 하게 되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단독으로 팔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좀 상위 수준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혹시 상가 샀을 때 누가 연접해서 하자 하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내가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안 팔 것 같으면 그냥 상관없고. 그래서 실제로 세종원 특 문제가 뭐냐면 저기 대평동 같은 경우는 한창 우리 병원 쪽으로 깔았잖아요. 그때 보면 2층을 다 터가지고 한 칸씩 우리 또 사주신 분들 있죠. 그분은 이제 사면 못 팔어. 사는 순간 못 파는 거예요. 사는 순간. 근데 그거를 설명 안 하죠. 그렇죠? 탈출이 안 돼요. 탈출. 그것도 수익률 좋은 것도 아니고. 어반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도 그냥 우리 상위 수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드릴게요. 근데 실제 활용해 보시면 우리가 땅만 우리가 칼질하는 게 아니라 상가도 칼질을 할 수 있거든요. 잘 잘라야 돼요. 상가도. 큰 평수면 이제 쪼개서 팔라는 개념인데, 아까 제가 있던 부동산 자리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노드뷰라고 찍어봤어요. 옛날에 이제 노드뷰. 준공 나기 전에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요런 자리 보면 3면이다 보니까, 여기도 있고, 괜찮죠? 자리가 나쁘지 않죠? 이런데, 단차가 있어요. 여기 경사져 있어요, 실제로. 요걸 제가 이제 사무실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그때 저는 좀 싸게 들어갔지만 전용대 20만 원인데 이거를 많이 쪼갠다 하면 문이 지금 양쪽으로 나 있거든요. 이쪽 문이 어디냐면 여기 센츄리 있죠. 여기 문 보이죠. 2개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2개로 쪼개시는 거예요. 실제 부동산 2개예요. 요러면 이제 내가 혹시라도 한쪽 공실 생겼을 때 다 같이 안 나가잖아요. 리스크가 줄고 들어오는 부동산 입장에서도 15평을 7평, 8평 쪽이기 때문에 7평에 대한 내가 평당 임대가를 좀 더 주더라도 부담이 안 돼. 근데 15평을 다 쓰려고 하면 일단 임대가가 헤비하잖아요. 쉽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는 것도 예전에 많이 써먹던 방법이거든요. 또 사실은. 그러니까 혹시 상가를 내 상가 갖고 있는데 가격이 무거워서 안 나간다. 그러면 칼질 연습해보세요. 도면 연습을. 어떻게 잘라볼까? 이렇게 잘라보고 저렇게 잘라보고 해보시는 거 실제로. 예전에 한참 경매할 때 많이 해봤었어요. 저도 사가지고 죽은 상가들 사가지고 어떻게 잘라볼까 막. 자, 우리 연습 한번 할까요? 연습 게임. 저기 도담동에 있는 해피라운 7일 갔네 7. 제가 딱 보니까 노트북이 제일 예뻐서 그 중에 딱 코너 상가. 오, 전용면 33평이에요. 엄청 크죠. 약국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결국 실패하고 지금 식당 들어와 있죠. 프랜차이즈 식당. 약국 수익률이 안 나오죠. 자, 이런 진짜 너무 크잖아요. 33평. 안 나가 임대가. 자, 얘가 지금 111호예요. 자, 이제 도면 잘라봅시다. 자, 이걸 어떻게 자를까요, 일단? 하나로 나가기는 무거워. 어떻게 칼질해볼까요? 의견 편하게 말씀하세요. 정답 없어요. 요거 생각했죠? 여기 가장 무난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복도거든, 복도. 여기 뒤에 문 있죠? 요런 모양들은 배달형으로 딱이에요, 배달형. 뒤에 주방 받고, 요로 우리 나이도 왔다 갔다 하면, 여기 홀 손님과 안 겹치고, 이런, 이따 설명 또 드리겠지만, 이런 직사각 구조를 프랜차이즈는 싫어하지만, 이거를 내가 잘 꾸미면, 붙박이 박잖아요. 그럼 정사각형보다 테이블 수가 더 많이 나와요. 네, 그런 동선이 잘 나와요, 이런 구조들이. 근데 이거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하다 보면 알겠지만, 인테리어 뽑을 때 잘 뽑히는 구조가 되려.
또 어떻게 잘라볼까요? 이 반대로 얘도 있죠. 근데 얘는 이렇게 자르면 문제가 여기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비 오고 이럴 때는 화장실 가려면 비 맞아야 돼. 그렇죠? 밖으로 나갔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이거. 모양 그래서 일본이 낫지 사실은. 그렇죠? 이 디테일을 좀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것도 잘랐을 때 문제가 뭐냐면 가벽 칠 거 아니에요. 가벽 치고 전기도 사러 뽑아줘야 할 거 아니죠. 또 하나 보통 이런 1층에 식당들 F&B 우리 먹고 마시는 걸 F&B 식음이라 하는데 식음이 들어오면 문제가 보통 이 상가 하나 전체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우리 수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 수도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랑 수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배가 나오는지 단차가. 왜? 보통 만약에 일본 자리가 만약 우리 한우 곱창이 들어온다 일러서 한우 곱창 기름 덩어리잖아요. 그럼 배관 바로 막혀요. 그럼 뚜껑을 맨날 뚫어야 돼. 되시죠? 그런 식 거기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구배가 나오는지까지 아셔야 돼. 이거는 실제 해봐야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기름 내는 거는 우리 간이 작으면은 그게 막혀요. 우리 동맥경화처럼 똑같아요, 간이. 그래서 그런 구조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이제 고정관념 깨시고 왜 두 개로 쪼개지? 세 개 쪼개보면 어떨까? 세 개. 33평인데 1층에. 그쵸? 세 개.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33평, 그래도 옆에 나오죠. 일본 자리는 우리 매장용으로 딱 괜찮죠, 매장. 이본도 모양 나쁘지 않죠. 보세요. 얘는 단순 판매로 해서 좀 우리 핸드폰이든 뭐든 우리 부동산도 괜찮고, 2번, 3번도 뒷문들이 다 나와 있죠. 이렇게도 자르시고, 도면을 쫙 보시고, 경매나 공매 이제 뭐 혹시 하시면, 한가 물건 보시면서, 평수가 크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수익률도 올라가고, 이런 칼질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우리 상가 공부하는데 많이 그림이 좀 그려져요. 사실은. 자꾸 상가가 만약에 비어있으면 그 자리에 내가 뭘 집어넣을까 MD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실무교육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난주에 강남에 실무교육 할 때 우리 이제 35회 중개사들 강의하는데 첫 시간 제가 그랬죠. 우리 중개만 하는 게 아니고 먹거리가 너무 많다. 특히 우리 창업박람회 가면은 창박 가면 아이템 많잖아요. 근데 공실상가 나가면 내 그 상가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을까 MD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반 투자자들도 내 상가가 있고 아니면 상가를 살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기 전에 내가 이 상가를 사서 혹시나 임대가 안 들어오면 내가 어떤 걸 맞출 수 있을까라는 역지사지로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 자리가 400만 원 월세인데 내가 상가 산 수익을 따져보니까 10억에 샀으면 한 400원 받아야 될까 이래서 400에 전용 10평이야. 들어올 게 있을까? 부동산밖에 없네? 부동산 망가지면 끝나네? 다음 없네? 그럼 사야 돼 말아야 돼요? 사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10억에 샀으면 최소한 수익 5%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400만 원이잖아요. 한 달 월세가. 그럼 4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업종이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거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요. 자리가 좋다고, 코너 자리라고. 반대로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중개사님들은 고객이 우리 일반이지만, 투자자 입장의 고객은 누구냐면, 임차인이 우리 손님이에요.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좋아하는 상가를 사셔야 돼. 이해 되셨죠? 그리고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는 월세가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거 있죠? 최저가로 사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무조건 싸게 사야 출발이 되는 거예요. 비싸면 출발 자체가 안 돼요. 이제 꼬인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죠, 그거는. 자, 요거 이제 신도시라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중개사님 계시면 이런 물건은 MGM 작업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상가집 만들지 마세요. 시행사나 건물주들이 이제 선임대 5% 맞춰놓고 우리 팔잖아요. 분양할 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요 안에 이제 5%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나성동 예를 들어주면 나성동에 시엇 무슨 건물 같은 게 보면 매매가가 만약에 월세가 1억에 720만 원이에요. 전용 2층에 전용 55평에 보증금 1억에 월세 월차임 720만 원. 5년 계약했어요. 수익률 5% 딱 떨어져요. 25억. 좋죠.
근데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렌트프리 30개월. 5년 계약 60개월인데 렌트프리가 30개월이라고 월세 안 내고 하는 게 왜? 시행사는 일단 들어와서 시설하면 수익이 5%니까 계약서 보고 누가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물건을 우리 중개사분들이 소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면 계약이 있다 없다를 중개사분이 확인을 못하면 손대지 마세요. 그 정도 눈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많이 쳐요. 근데 이걸 또 웃긴 게 여기도 있을지 몰라. 상가 샀는데 진짜 상가가 공실이야. 안 나가. 안 팔려. 그래서 내가 내 상가에다가 커피숍을 차려요. 커피 차려가지고 수익률 5% 맞춰가지고 리스백이라고 해요. 리스백. 네가 내 상가 사면 내가 2년 동안 수익률 5%에 있을게. 내 거 사. 못된 거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행사나 건물주가 수익률을 맞춰놓고 파는 상가들이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혹시 임용 계약이 있는지 그래서 항상 저는 습관적으로 튀어나와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 5년이다. 그럼 혹시 렌트프리 몇 개월 주셨어요? 물어봐요. 그냥 습관적으로. 물건 봐도 마찬가지고 렌트프리 몇 개월 주셨어요?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아까 지금 1억에 720인데 5년 60개월 중에 30개월 줬죠. 그럼 걔는 결론적으로 얼마짜리 상가예요? 5천에 360만 원짜리 상가인 거예요.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렌트프리를 반을 주고 1억에 720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사게 되면 투자자 어떻게 돼요? 투자자. 물리죠. 그렇죠? 그때 들어간 임차인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전용 55평 꾸면 또 시설비 한 2, 3억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임차인도 물려요. 본인이 30개월 안 갈 것 같죠? 금방 지나가면 30개월. 그리고 팔려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720 주고 들어올까요? 못 들어와요. 왜? 시세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시세가 300입밖에 안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행사나 이제 건물주가 만들어 놓은 거는 손대면 안 되십니다. 근데 이거를 가려내는 게 이제 보여야 돼, 이제. 예. 다 액면을 믿지 마세요, 계약서를. 마찬가지고. 수익률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계시는 뭐 중개사님들이 뭐, 당연히 고객 만난 다음에 수익률표 제시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사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세전, 세후 수익률 나옵니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거 계산을 해볼래요, 한번? 계산? 자, 수익률 얼마일까요? 우선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일 빨리 하신 분. 자, 매매가 30억, 보증금 1억에 올차임 1,200만 원, 대출 15억 받았는데 대출 이자가 7%래요. 7%. 그 수익률 몇 프로 나올까요? 빨리 핸드폰 만져보세요. 암산 안 돼, 이거는. 정확하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빨리 계산이 두들기세요. 암산 안 돼. 가장 기본 수익률입니다, 이게. 정답 2.78%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하는 거. 이대로 하면 되지. 눈치껏. 30억이죠, 30억. 30억 보증금 빼고, 대출금 빼고, 분모에. 분자에는 이제 1,200만 원 받았는데, 곱하기 1년치 12. 그 대출이자 이제 15억에 7%니까 1억 500 나오나? 그죠? 맞죠. 뺐을 때 2.78%. 가장 기본적인 이제 수익률이에요. 근데 얘는, 이 수익률은 뭐예요, 혹시? 얘는,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얘는 세전 수익률, 세전. 여기서 우리가 뭐해? 세금도 내야 되잖아. 재산세도 내야 될 것이고, 아까 건강보험료도 있을 거고,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빼고 난 실질적인 세후 수익이 중요해요, 세후. 근데 우리 중개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세후 설명 안 드리잖아요. 왜? 세후 하면 안 사니까. 세전에서 끝냈잖아요, 모든 일을. 근데 우리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세후까지 따져야 돼. 실제 나한테 얼마가 남는가 따져야 돼. 세전이 아니고, 세후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 반대로, 요구 수익률에서 내가 상가를 30억짜리를 샀는데 나는 6%를 받고 싶어. 보증금 2억일 때 그럼
월세를 얼마 받으면 6% 나올까요? 이게 나와 있죠. 매매가 빼기 보증금. 매매가가 30억인데 보증금 2억이니까 실제 투자금이 28억이죠. 28억에 몇 프로? 6%. 그리고 나누기 12 하면은 얼마 한 달에? 1,400을 받아야지 내가 수익 6%가 나온다. 실질적으로 우리 딴 얘기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 지금도 강남 우리 꼬마 빌딩은 수익률 3%짜리가 없어요. 물론 찾아주고 3% 수익 나온 게 없어요. 근데 3%가 치면 내가 월세가 100만 원이 깎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 원이 깎이면 매매가가 얼마 차이인지 아세요? 월세가 100만 원이 깎이잖아요. 그 매매가가 4억이에요. 움직여요. 100에 4억이에요. 3%이기 때문에 1200만 나누기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건물주 분들한테 중개사님이 접근할 때 남의 재산을 이렇게 후려치는 건 아닌 거라. 왜? 월세가 내려가면 건물가가 팍팍 깎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런 지방은 수익률이 우리 5% 2% 보기 때문에 만약 100이 떨어져도 뭐 1, 2억 밖에 차이 안 나겠지만 수도권에 뭐 2% 뭐 이런 데는 그거는 거의 뭐예요? 거의 5억, 6억이잖아요. 월세 따라서. 그래서 다른 건물주나 임대인의 그 월차임을 정말로 쉽게 단돌이 치면 안 돼요. 예. 내 재산이 뭐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전에 저쪽에 있던 거 제가 있길래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한테 우리 아니면 내가 직접 이걸 만들 줄 알아셔야 돼. 엑셀로 해서 저쪽에 CD블로 지금도 안 팔린 것 같은데 파리바게트 이렇게 두 개 호수가 있으면 계약 면적 보시면 기본 나와 있죠. 자, 계약 면적, 전용 면적. 이게 전용 몇 프로예요? 50%. 그렇죠? 기본 다 50%에서 55 왔다 갔다 세종은. 여기 났죠. 건물. 얘는 건물분이 40%예요. 근데 이거를 일반 우리 중개사님들이 계산을 안 해. 왜? 이걸 해놔야지 나중에 이걸 매매할 때 내가 딱 답이 나와요. 20억에 팔 거야. 그럼 바로 뭐예요? 20억에 40% 8억이 건물, 12억이 토지. 그래서 20억 8억이니까 20억 8천만 원에 매매 싸겠다 이렇게. 이걸로 항상 계산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뭐 계약금, 중장금. 자, 그래서 분양가 이건데 부가세 환급 받고 22억이다. 자, 보증금이 8천에 올차임이 600만 원이고 대출 60%에 대출 이자 3.5% 해가지고 쭉 하니까 3.13% 나온 거예요. 3.13%면 손 안 대죠. 세종 같은 경우,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장난쳐야죠. 왜? 팔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면 지금 중요한 게 이 8천만 원, 올차임 600만 원이 과연 실제 현실에서 거래가 되는 금액인지를 알아야 돼. 그쵸? 여기 엑셀에다만 8,6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사드렸을 때, 아니면 내가 샀을 때 실제로 600을 받을 수 있는지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시죠? 네이버 부동산 물건 쫙 보시고 부동산 사장님 전화해서 임대가 물어보시고 주변 시세를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1층에 평당 얼마, 2층 얼마 파악해서 실제 이게 현실성 있느냐 물어보고, 또 하나는 대출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대출이 실제 60%가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대출 60% 안 나오잖아요, 세종. 아무리 해봤자. 이빠 해봤자 지금 50%대 초반도 힘들거든요. 법인 뜨면은 그냥 70%까지 다 준다 하더라고,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대출 이자가 진짜 이게 맞는지. 지금 3.5% 아니죠. 최소 5.4, 5.8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4대 항목, 보증금, 올차임, 대출 이자 가지고 이 수익률을 높이는 거지. 보증금하고 월세 올리면 수익 올라가죠. 그렇죠? 대출금 올리면 수익 올라가죠. 이자 줄이면 수익 올라가죠. 그래서 얘를 결론은 엑셀로 서식 집어넣어서 5%를 만드는 거야. 따따따 5%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팔아먹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거를 실제 세금 내고 이거 있죠. 세후까지 따져보셔야 돼. 실제로 여기는 지금 건강보험 이런 건 안 나왔지만 실제로는 세후까지 따져서 실제 내가 이 상가를 사서 나중에 엑시트 했을 때 실제 내 손에 양도세 내고 얼마나 남냐 따져보셔야 돼. 그걸 살 때부터 계획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수익률표는 우리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수익률표는. 직접 내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양식이 아니라 현재 보증금, 월세, 대출이자
그다음에 대출금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오류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수적으로. 그리고 혹시 우리 부동산 대표님이면 혹시 내가 MGM이든 뭐 할 때는 보수적으로 내가 내 구멍 파지 말고 좀 안전하게 소개하시고 보수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또 많이 받으면 괜찮지만 많이 받는다 했다가 떨어지면 욕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하시라고. 어휴, 10개 잘하면 끝낼 수 있겠는데? 자, 전면에 야장을 깔 수 있는 상가가 유리하다고 했는데요. 야장이 뭔지 아세요? 야장? 뭐 전문 용어인가? 야장, 야외 테이블, 야장. 요런 상가를 사시라고요. 지금 저기 다정동 가면 페스티벌 1에 녹음꽃이 앞에 야장 깔려 있거든요. 4개 깔 수 있고요. 옆에 닭발집, 경성닭발, 거기도 깔 수 있고. 세종 같은 거 지금 테라스 허용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신청받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똑같은 10평이라도 야장 공간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술 먹는 것도 많이 맨날 돌아다니는데 지나가다가 바깥에 사람이 붙어 있어. 그럼 들어가십시오. 아무도 없어. 그럼 안 들어가요. 야장에 꽉 차 있는데 안에는 텅 비어 있죠. 여기 닭발집만 해도 바깥에 테라스 다 차 있는데 안에 사람 없어. 근데 야장이 없는 공간은 아예 없어. 손님이. 그렇죠.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야장이 있는 게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런 거죠. 보세요. 야장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장. 그래서 실제 제가 강남 강의할 때 만들었던 건데 강남 인스타그램 보면 맛집 치잖아요. 강남 맛집 야장 맛집 이렇게 나와요. 아 진짜 보글보글되죠. 이거는 이제 6시 이후로 열려요. 그전에는 다른 점포들이 있어서 6시 이후에 착 깔려 이제. 어우 멋있겠다. 그렇죠? 완미 들어왔죠. 완미가 여기서 컸어요. 여기가 노련점인데 여기 앞에 야장이 많죠. 웨이팅. 안대장이 여기서 이제 커서 여기도 앞에 하나 생겼죠. 알죠? 깔고 있는 중이고 세종에도 좀 부강에도 있고 많이 깔려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야장을 활용해서 항상 웨이팅 세우는 이런 스킬. 얘도 야장. 안에는 썰렁하죠. 바깥에서 이렇게. 상가 우리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면 월세를 당연히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상가를 사시는 게. 근데 의외로 많이 있어요. 세종에도 보면 은근히 많이 있어요. 네, 이런 상가. 근데 또 반대로 따지면 어떤 상가는 1층에 야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상가 앞에 쓰레기통이 있어. 우리 청소업 집기 있죠. 쫙 빨아들이는 거. 그거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상가 안 좋죠. 근데 여기만 해도 이 나성 안에 보면 여기도 지금 그 집전시설 앞에 상가들이 있거든요. 장사 안 돼. 네, 상가 새가 안 빠져요. 그럼 거기는 이제 음란한 공간이 돼. 담배 피는 사람이 다 모이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상가가 안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흥겨에 있는 상가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고 정리할게요. 자, 흥겨 있는 상가는 결국은 남들이 안 보는 거를 찍어서 돈을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매매도 임대도 정말 좋아해요. 자, 왼쪽은 어떤 케이스 같아요? 얘는 면적이 10평 이하 너무 작은 거예요, 면적이. 일단 너무 면적이 작으면 여기다가 아무리 내가 테이블 깔고 아무리 만들어봤자 아무리 해준일 좋아도 매출 자체가 한계점이 있어서 이런 상관 쉽지 않고 오른쪽은 어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근데 이런 케이스가 문제가 뭐냐면 상가를 내가 신규로 샀는데 우리 일반이나 중개사분들이 도면을 못 봐요. 또 도면 볼 때 또 GL 체크, GL이라고 하죠. 그라운드 이렇게 도면에 0 써 있고 뒤에 보면 막 135대 있는데 그걸 안 봐. 그럼 앞과 뒤가 단착했다는 소리거든요. 그 은근히 단위상가도 많아요. 여기 해밀동도 마찬가지죠, 다. 근데 그런 거를 도면 볼 때 GL만 볼 줄 아는 GL 앞에랑 뒤랑 높이 참아보면 이게 경사졌구나 알면 되는데 그걸 안 보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상가들이 많이 나와. 그러면 얘는 일단은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면 후면 이 공간은 계단 때문에 또 2평 3평 날라갔죠. 이거 날라갔다고 분양가 깎아주나요? 안 깎아줘. 또 다 받아.
분양할 때 다 받아 먹어요. 이런 건 이제 안 좋죠. 근데 제가 왜 이걸 소개했냐면 왜 흥결이 있는 상가 노래를 하잖아요. 이런 거를 찍던가 임대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손 안 되는 걸 싸게 들어가면 돼, 싸게. 그러니까 출발이 싸야 돼, 무조건. 임대든 매매든 출발이 싸면 할 게 많아요, 무조건. 얘도 마찬가지야. 도면에 상가 살 때 기둥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기둥 분명히 나와 있거든, 도면에. 근데 사요. 사고 나서 왜 내 상가에 기둥이 있어? 소송 걸면 뭐 할 거예요? 도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요런 거 이제 진짜 들어가기 힘들죠. 임차인이. 그렇죠? 요런 거는 반대로 또 이제 살려야죠, 이거는. 활용의 나름이거든요. 근데 실제 매장들이잖아요, 이게. 기둥 활용해서 테이블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남들은 안 되는 걸 손대시면 되고. 또 오른쪽에 아까 설명했던 비슷한데 얘는 지금 전면이 되게 작은 거예요, 전면이. 작고 또 직사각형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F&B 같은 경우는 전면이 보통 8m나 나와야지 애들이 허락을 해주는데 얘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대로 안에 세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팅하기가. 그래서 배달 같은 것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남들이 손 안 대는 거는 싸게 내가 살 수도 있고, 싸게 임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걸 주스는 게 사실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혹시나 이제 여기가 좀 보니까, 상처를 받은 임대인도 계시고, 이제 내가 살려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경매나 공매 쪽 물건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사기 좋은 적기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많이 주술 수 있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죽고 있고 사실은. 자, 이런 상가 어때요? 이건 메가타워 1 115호입니다. 이 앞에 있는 건물.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이게 70에서 75cm 높이 나와요. 얘는 지하 주차장 들어가죠. 주차 램프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자에서는 메가타워 1, 메가타워 2 똑같이 쌍둥이 구조가 나와 있어요. 이걸 아무리 해도 상가 임대가 안 빠져요. 아까 그래서 제가 아까 1, 2층 부동산 거 있잖아요. 걔를 곱창집으로 팔았어요. 골링받고. 그래서 박월순 곱창 있죠? 팔고서 사무실을 가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이제. 팔고 나니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괜찮은데 왜 안 들어갈까? 면적도 전용이 17평 꽤 커요. 1층인데. 이런 거 잘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부동산을 만들었어요. 얼마? 200만 원 들어갔어요. 저는 항상 제가 다 가리수랑 다 하거든요. 학원도 지고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그냥 다 깔아가지고 품만 주고 한 건데 200 들어가지고 여기 난간 하는데 아버지랑 아들하고 사진 붙이더라고. 난간 만들고 200 들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주변에 이것도 부동산 사장님들이 놀러 오더라고. 예쁘게 했다면서요?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지금 미스터 홈즈 있죠? 제가 정리하고 또 나성도 옮긴 거죠. 이런 식으로 얘는 제가 그 당시 시세보다 임대가 말도 안 되게 싸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임대가가 정상가로 내고 있더라고. 왜? 살려놨으니까. 여튼 흥결 있는 상가를 노리면 싸게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 대신 이제 혹시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답이 안 나오면 혹시나 나중에 또 이것도 이전이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한번 전화 주세요. 제가 또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기는 아니고. 자, 여기까지 빨리 준비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면 기준을 진짜로 제가 그냥 사실은 재는 기부를 하지만 상인이 수준에서 초보 단계로 사실 접근한 거라서. 근데 아까 그 아파트 세대수 1000세대면 몇 개? 그렇죠. 됐네. 그럼 더 되잖아요. 그러면 상가 투자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기본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하고 나중에 봐서 제가 아직 계획이 없는데 한번 상가 쪽에 혹시 투자 쪽 강의하게 되면 그때 한번 제가 우리 방문각 오픈 기념으로 제가 초저가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때 한번 뵙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기 상담실에서 차 한잔 해도 되니까 그쪽 오셔도 물어도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